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영상 시청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뉴욕 증시 소식을 기다린 분들이 많았죠. 밤사이에 마감한 장은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은 듯한 하루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신고가를 뚫고 나스닥이 반등하면서 분위기가 드디어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하루 만에 또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0.47%, S&P 500 마이너스 1.16%, 나스닥 마이너스 1.81%. 도대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길래 이렇게 기술주들이 와르르 무너졌을까요? 오늘 지수들 말 그대로 전멸이었습니다. VIX 공포지수도 시장이 불안하니까 당연히 날뛰었죠. 전 거래일 대비 플러스 6.92% 급등해서 17.62까지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폭발 수준은 아니었지만 투자자들이 이것 좀 위험한데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긴 합니다. 오늘 시장을 뒤흔들 가장 큰 악재, 오라클발 뉴스였습니다. 오라클은 이제 거의 AI 빌런 수준이 되어버렸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라클이 미국 미시간주에 엄청나게 큰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었습니다. 무려 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고 오픈 AI를 위해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이후 이 프로젝트의 핵심 물주로 거론된 블로아웃 캐피탈 쪽이 발을 빼는 흐름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유가 중요하죠. 오라클이 AI 인프라에 돈을 너무 쏟다 보니까 부채 부담이 커지고 대출 기관들이 재무 상태가 불안하니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자는 식으로 나왔다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나 안 할래요가 돼버린 거죠. 오라클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고 블로아웃만 파트너가 아니다. 다른 투자들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블룸버그 쪽에서는 블랙스톤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새 파트너 후보로 거론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어요. 투자자들이 본 건 누가 대신 들어오냐보다 왜 기존 파트너가 나갔냐였거든요. 이렇게 오라클 쇼크가 오늘의 나비효과가 돼서 AI 관련주들을 줄줄이 끌어내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약 마이너스 3.8% 급락했고 브로드컴도 약 마이너스 4.5% 빠졌습니다. AMD는 약 마이너스 5.3%, 팔란티어도 약 마이너스 6% 급락해졌죠. 반도체 지수도 약 마이너스 3.9% 급락하면서 오늘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오늘 하락은 빅테크도 못 피했습니다. 알파벳도 큰 폭으로 흔들렸고 아마존도 투자 부담 우려가 같이 부각됐습니다. 특히 시장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AI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는데 진짜 수익이 나긴 하는 거냐? 돈줄 끊기면 데이터 센터도 못 짓고 그런 칩 수요도 꺾이는 거 아니냐? 잠잠했던 AI 거품론, AI 수익성 우려가 다시 시장을 강타한 겁니다. 어제 테슬라 신고가 경신하면서 기분 좋으셨죠?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약 마이너스 4.6% 급락했는데요. 왜 빠졌냐? 캘리포니아 DMV 관련 행정 절차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관련 마케팅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슈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딜러 라이선스가 30일 정지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전해졌죠. 심리적으로 큰 악재였습니다. 오늘은 특히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으니까 어제 신고가도 찍었으니 일단 수익은 챙기자는 매도 매물이 쏟아진 영향도 큽니다. 다만 이걸로 테슬라의 큰 그림이 끝났다고 단정 짓긴 이릅니다. 오히려 시장은 지금도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보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AI 플랫폼 쪽으로 평가를 하는 흐름이 강하니까요. 이렇게 기술주들이 죽을 쓰고 있는 와중에 혼자 버틴 섹터가 있었는데요. 바로 에너지, 정유주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봉쇄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반등했고 에너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옥시덴털, 코노코필리스 같은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의 방어 역할을 조금이나마 해줬죠. 오늘 폭락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휘황찬 소식, 첫 번째는 연준의 비둘기 신호였습니다. 바로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런 이사의 발언인데요. 월런 이사는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보다 50에서 100bp 정도 높을 수 있다면서 고용시장이 약해진다면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시장이 더 폭락할 뻔할 걸 어느 정도 막아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장 마감 후에 나온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말 그대로 강했습니다.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2026년 1분기 매출이 약 136.43억 달러, 그리고 가이던스도 강했는데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약 187억 달러 수준, GAAP 총 마진 가이던스가 약 68%로 재개됐습니다. 즉 마진 70%라고 단정 짓기보다 60% 후반대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HBM입니다. 마이크론은 캘린더 2026년 전체 HBM 공급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고 HBM4까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HBM4는 2026년 2분기 본격 램프업 트랙에 있다는 설명도 나왔죠. 그래서 AI가 끝났다가 아니라 AI가 수익성 검증, 공급 계약 선정 국면으로 돌아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이제 오늘 밤이 또 정말 중요합니다. 11월 CPI가 발표되죠. 다만 이번 CPI는 2025년 예상 공백의 영향으로 일부 데이터가 빠질 수 있다는 점이 공식 안내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안정적으로 나와줘야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릴 명분이 생기고 기술주들도 다시 숨을 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AI는 이제 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보여달라는 시장의 냉철한 요구가 보였습니다. 무조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능사가 아니다. 돈은 어디서 구할 거고 수익은 언제 낼 건데? 라는 질문을 시장이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분간 이 수익성 검증 때문에 기술주들이 반등을 꺾는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여러분, AI 산업이 결국 끝이 아니죠. 지금 인프라가 막 깔리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과거 닷컴 버블 때도 옥석거리가 있었고 그때 살아나는 회사들이 결국 세상을 지배했죠. 오늘 같은 급락장에 놀라서 주식을 다 팔아치우면 절대 안 됩니다. 멘탈 잡으세요. 하루에 4%, 5% 하락은 상승장에서 흔히 있는 조정이라고 말하기엔 오늘 변동이 꽤 컸지만 우리는 이것을 꺾어내고 지금까지 잘 이겨내왔습니다. 테슬라 변동성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테슬라는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갭이 엄청 큰 상태예요. BYD의 1위 자리 내줬고 24년 이익 반토막 났고 FSD는 아직 법적으로 완전 자율 아니고 로보택시는 일부 도시에서만 테스트 중이고 옵티머스는 거의 연구실 단계, 이게 지금의 상태죠. 그리고 시장의 관점에서는 전 세계 전기차 1위, 에너지 공룡, 로보택시 플랫폼, 휴머노이드 로봇 제국, 이렇죠. 그래서 FSD에 사고 하나 나거나 실적에서 마진 1% 혹은 2% 빠지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생겨요. 단기 차트만 보는 사람들한테는 테슬라는 도저히 못 들고 있겠다고 느껴지는 거고요. 당연히 이런 공포 구간에서 싸게 파는 쪽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고 그 물량을 받는 쪽이 장기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투자의 계획을 세울 때 이 차이점을 알고 자금을 활용하냐 아니면 나중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의 계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억만장자 투자자로 유명한 론 베이러는 지난 14년에서 16년의 기간에 테슬라를 4억 달러 투자해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도 단기적인 게 아닌 장기 시나리오를 보고 있으며 지난 9년간 저 역시 이 시장을 지적 경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정부와 밀접하게 얽힌 기업들의 행보를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밖에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저는 보시는 유튜브 업로드뿐만 아닌 시장 브리핑, 손실 종목 상담, 기업 분석 자료 공유, 포트폴리오 변화도 병행하며 근래 사적인 시간을 줄이고 만든 GP란 책이 드디어 출판사에 등록됐는데요. 이 책에는 영상에서 차마 다 풀지 못한 깊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과거 사업가에서 기업가로 그가 행했던 계획과 목적, 그리고 지금의 테슬라의 방향과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론 베런의 관점, 그 외 대형 자산 운용사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행적까지. 이 책은 한마디로 그간의 데이터를 모두 레이어드한 저만의 데이터의 결정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판매하려던 서적이에요. 이걸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고민 마치고 판단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만 책을 100% 무료로 선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투자하는 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개인 투자자 자금을 현혹시키는 기관과 세력이 부려놓은 달콤한 꼬드김에 당하지 않고 이 거대한 금융시장 중심에 다같이 웃으며 성공하는 거예요. 제 진심은 여러분 모두가 한 장면의 엑스트라가 아닌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 한 편의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책을 받는 방법은 딱 10초만 활용하면 될 만큼 아주 간단해요. 지금 보시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에 남겨드린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저에게 책 신청을 주실 수 있으시고요. 댓글란에 딱 한 글자 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밖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장 전망이나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 혹은 지금 겪고 계신 투자의 고민도 함께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순차적으로 관련 내용 받아볼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테슬라의 투자자이시거나 이제 막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시청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형 우량 기업과 어깨를 견줄 테슬라지만 변동성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여서 진입도 어렵고 관점도 어려우실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세요.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책이 여러분들의 계획에 좋은 방안을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귀찮은 분들 분명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에너지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보만 받고 유료로 돈 받고 판매하는 업자인지 꼼꼼히 조회해서 도서와 관련된 정보까지 다 전송해드리겠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의 노인분들, 그 기피를 제가 헤아려드릴 순 없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1%라도 남았다면 저를 따라 1%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